문의사항은 야라코리아 카카오 채널 혹은 전화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샤인머스켓의 질소 공급하는 거 또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과수의 질소 공급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새 워낙 또 샤인머스켓 쪽에서 저희 비료도 사랑해 주시고, 샤인머스켓이 고소득 작목으로 많이 뜨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샤인머스켓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봤습니다. 사실 뭐 샤인머스켓뿐만 아니라 뭐 사과 하시건 배 하시건 뭐 복숭아 하시건 뭐 단감을 하시건 뭐 또 뭐가 있죠? 블루베리를 하시건 뭐 어쨌건 과일, 과실류, 과채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가장 크게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질소를 어떻게 공급량을 조절할 거냐. 질소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줘야죠. 질소를 줘야지 수확량도 증가하고 나무 생육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질소를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면 또 안 좋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도 계시니까 질소 공급량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를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는 이제 생육에는 굉장히 필요하죠. 질소가 이제 과잉되는 경우, 그리고 특히나 후기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숙기가 늦어지니까 수확도 늦어지게 되고, 뭐 이제 과일 품질도 하락하게 되고, 뭐 경도가 떨어진다라거나 당도가 떨어진다라거나, 뭐 색이 잘 안 나온다라거나, 뭐 그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질소를 안 줄 수는 없죠. 질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과일 크기 자체도, 대가가 생산되는 것도 분명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수세 자체가 떨어지게 되니까, 수세가 떨어지면 당장 올해도 힘들지만 올해보다 이제 후년에 또 농사 짓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게, 그러면 질소 정량을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정량의 질소는 내가 뭐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줘야 되고 언제 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소를 이제 공급하는 방법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질소가 식물체 내 나무에 어떻게 흡수가 돼야 되는지부터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니들 우리가 말하는 요소도 질소죠. 질소는 이제 요소태질소, 암모니아태질소, 질산태질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까지는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요소태질소가 이제 암모니아태가 되는 과정을 이제 저희가 가수분해라고 하고, 암모니아태질소가 질산태가 되는 과정을 질산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어쨌건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이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식물이 제일 흡수할 때 선호하는 완전 한대 지방 말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온대 기후, 아열대 기후에서는 식물들은 당연히 이제 질산태질소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식물들이 가장 흡수를 많이 하고 흡수율이 좋은 질산태질소는 요소로부터 한 두 단계를 거쳐서, 암모니아태로부터는 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질산태가 만들어진다까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산태질소가 되기까지 이 작용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물 필요한 건 아까 가수분해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 물을 떠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시간 같은 경우도 뭐 지온이나 습도, 지온의 함수율 같은 경우랑도 또 연관이 되어 있긴 한데, 어쨌건 질산태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요런 과정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그리고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반응이 조금 더 빠를 것이고 분해 과정이 조금 더 빠를 것이고, 물이 적은 경우에는 좀 분해 과정이 느릴 것이다. 그래서 가뭄이 왔을 때는 당연히 분해 과정이 느리니까 조금 더 흡수가 늦어질 거고요, 질소가. 장마가 왔을 때는 아무래도 땅에서 질소의 분해도 빠르고, 그리고 땅에 있는 지금 남아있는 질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용화되어 있는 질소라든가 유기물이 포함하고 있는 질소라든가 토양 입자랑 흡착되어 있는, 그리고 유기물 입자랑 흡착되어 있는 질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질소들이 또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마가 되면은 뭐 과범하면서 웃자란다, 이런 우려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물길 따라서 흡수하신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인산이랑 칼륨이랑 조금 다른 형태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요. 물이 들어가면은 인산칼륨의 흡수율보다는 질소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물길을 따라 흡수하기 때문에. 그 매스 플로우라는 집단 유동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어쨌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장마가 오면 웃자람이 심해진다. 그렇게 관행적으로 알고 있는 장마랑 웃자람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소에 조금 더 한정 지어서 얘기를 하면은, 요소 같은 경우는 이런 우려에 조금 더 남아 있겠죠. 땅에 흡착되어 있다라거나 분해 과정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거나, 땅에 지금 상대적으로, 작물이 아니라 땅에 상대적으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질산태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당장 지금 나무가 수세 회복 차원에서, 그리고 잎을 키워야 되니까, 가지를 키워야 되고 발화를 시켜야 되니까 질소가 필요한 시기에는 땅에 남아 있다가
물을 대주거나 많은 양의 물을 맞거나 장막 오거나 하게 되면은 어쨌건 조금 이제 비대나 착색기에 가까울 때 또 이제 물을 맞게 되면은 굳이 지금 많이 먹어도 되지 않는 질소가 땅에 있던 질소들이 분해가 되면서 식물체로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소 공급량이 줄어야 하는 후기, 중반 넘어가서 후기 시기에도 물이 대지면서 비가 오면서 질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요소태 같은 경우는 땅에 질산태에 비해서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질산태는 바로바로 식물이 흡수하지만 요소태는 질산태가 되기까지 땅에서 지금 남아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질산태는 반대겠죠. 뿌리자마자. 그러니까 질산태는 그냥 녹으면은 질산태 그대로니까 식물들이 바로바로 빨아먹을 수 있잖아요. 이 질소라는 게 식물 체내에 있는 경우랑 땅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초기에 질소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질소가 사실 그냥 질소의 역할을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소가 이제 아미노산으로 변환한 다음에 그 아미노산들이 이제 식물체 내부에서 각기 다른 부분으로 체관을 통해 가지고 능동적인 수송이 일어나는 거죠. 뭐 수동적으로 증산작용을 통해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ATP 에너지를 써가지고 아미노산은 전류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식물체 내에 지금 질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 아미노산이 식물의 곳곳에 전류가 되는 기간도 걸릴 거고, 그리고 전류가 된 다음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기간도 걸려서 사실 초기에 질소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기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나쁘죠. 후기에 질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가 제대로 생식생장을 해야 되는 시기에 영양생장이 유도가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습기가 지연된다거나 과일의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질소라는 건 땅에 남아있는 것보다 식물에 들어가 있는 게 식물의 뭐 질소 이용 효율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라는 거고, 식물에 그럼 바로바로 넣어주기 위해서는 요소태나 암모니아태 형태의 질소보다는 질산태 질소의 형태가 훨씬 더 유리하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질산태도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얘네가 이제 요소태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 용탈 현상이 조금 더 심하다 보니까 비절이 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이게 생육 후반기에는 되게 좋은 거지만 생육 초반기에는 질소가 충분하게 뭔가 땅에 남아가지고 받쳐줘야 되는 시기에 비절이 오게 되면 안 되니까 질산태 질소를 쓰실 분들께서는 사실 1년치 질소량을 100kg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kg을 뭐 초반에 다 집중하셔서 넣는 것보단 분시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질소 컨트롤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산태 질소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1년에 들어가야 되는 질소를 분시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밑거름 한 번 주고 웃거름을 3번으로 주셔서 분실을 하시던, 아니면 웃거름을 4번으로 주셔서 분실을 하시건, 어쨌건 이렇게 소량을 분시하시면서 질산태 질소로 유용을 하시는 게 질소의 용탈 현상도 제일 막을 수 있고 땅에 질소가 남아있는 현상도 막을 수 있어가지고 질소 컨트롤은 그 부분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일에 제일 맞는 질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질산태 질소겠죠. 특히나 이제 샤인머스켓 쪽으로 저희가 뭐 샤인머스켓뿐만 아니라 요새 과일 같은 경우 관주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관주하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물이랑 같이 질소가 공급이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량 분시가 조금 더 편하기도 하고, 물 녹일 때 그냥 비료 타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비료를 뿌린 노동력도 줄일 수 있고, 사실 노동력 인건비가 요새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은 굳이 완효성을 나타내는 형태의 질소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죠. 관주하신다는 이유 자체가, 물론 뭐 비료를 물에 녹이는 과정도 인건비가 들고 수고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어쨌건 땅에 직접 브로드캐스팅 하는 것보다 땅에 이렇게 토양에 나무 주위에 이렇게 살포하거나 나무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살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한 작업이니까요. 관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소량으로 분시한다라는 의미인데 굳이 완효적인 형태의 질소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리스크를 지고선, 후기에 질소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지고선 완효적인 질소를 선택하시는 건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밑거름으로 공급되는 질소라던가 웃거름으로, 관주로, 이제 개화기 이후 쭉 관주로 공급되는 질소의 경우는 완효적으로 천천히 분해 과정이 필요한 요소태 질소보다는 당연히 질산태 질소가 조금 더 효과적이다. 특히나 과수에는 관주 설비가 다 웬만하면 갖춰져 있는 과수에는 질산태 질소가 조금 더 효율적이다 라는 것까지 전달드리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